제가 며칠 전에 사고를 당했거든요. 자동차 사고를 쭉 해서 이제 우회전을 해가지고 내 차선을 유지하면서 자 가고 있는데 그 옆차선에서 내 뒤 옆에를 다 옆구리를 받아버렸네. 운전석 뒤쪽 그 박혀있는 그 부분을 받아버렸어요. 뭐 살짝 받았으니까 천천히 그 신호 바뀌자마자 이제 출발하면서 설설 한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덜컹 하는 그 느낌도 소리인데 딱 보니까 뒤에를 받아놨네. 뒤에 받았는데 그것이 문짝이 3개예요. 3개. 아니 문짝이 아니라 판이 그 3개인데 3개를 다 기스가 딱 났네. 이거 그때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제 전 친구한테 전화하고 지금 사고 당해서 못 가겠다고 지금 잠깐 좀 늦어질 것 같다고. 일단 보험사 연락해서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사람 보고 얘기로 막상 딱 사고 딱 나니까 보험사 전화번호를 못 찾겠는 거야. 적어놨는데 당황하니까 바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전화번호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안 찾아지는 거야. 여러분도 미리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뭐 전화번호에다가 뭐 무슨 보험사 해서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놓든지, 그렇지 않으면 차에다가 그 위에 바로 그 앞에 그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써서 이렇게 붙이든지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 전화번호 또 찾으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상대편 분이 이제 자기네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먼저 하더라고. 그래서 나도 전화를 이제 찾아가지고 했는데, 또 막상 또 자동차 등록 중에 또 보험 가입 증서 그거 있는 거 확인하니까 거기도 없네. 진짜 깝깝하다.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. 어떻게 찾았어. 나도 이제 그래서 전화를 했지. 그랬더니 바로 오더라고요. 이제 보험 그 사고 처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딱 보고 사진 딱 찍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이제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찾아봤죠. 재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사고가 당했는데 어떠냐. 그러니까 보통 옆에서 측면에서 받으면은 7대3 나온대요. 뭐야. 나는 가다가 7대3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했죠. 나도 돈 물어야 되는 거야. 보험 처리하면은 또 7대3 나오면 또 얼마 미만은 또 내가 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. 그냥 그런 것도 걱정되는 거야.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느긋해졌죠.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타고난 사람들은 뭐 저게 잘 빨리 순조롭게 처리를 하지만은 이렇게 처음 당하면 당황하게 되잖아. 여러 가지로 걱정 많이 하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재수 없다. 또 나도 좀 보험을 7대3으로 나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다.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뒤에서 받았는데.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보험사 직원이 와가지고 사진 다 짝짝 찍더라고요. 나도 이제 그 당시 차 거기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빼놨는데, 그 보험사 직원이 이제 그 블랙박스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아참 블랙박스 있잖아요. 블랙박스도 이렇게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제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, 예전에 한번 제가 그랬거든요. 사고가 나면은 그때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보험 바로 그 내용을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냥 뭐 별거 아니네. 이렇게 자기가 인정했다든지 그런. 근데 후에 보려고 그러면은 그 자료가 지워져 버리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게 계속 다니면은
그 블랙박스를 가동을 시키면은 앞에 거 지워지면서 계속 이렇게 라이트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 똑같은 36기가짜리여가지고 또 하나 새로를 30기가짜리가 36기가짜리 그것을 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그 메모리를 빼고 새로 이제 꽂는 거야. 왜 그러냐면 또 사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항상 차 안에다가 그 메모리를 제2의 메모리를 백업 메모리를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딱 사고 나서 그것을 딱 빼놓고 그 지워질까 봐서 딱 빼서 놓고 그 다른 그 메모리를 딱 꽂았죠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 그 만들 때 한번 해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그냥 무조건 백업 메모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보험사 직원이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제 같이 확인하자 그러더라고요. 블랙박스를. 블랙박스를 이제 봤어요. 봤는데 보려고 하니까 옆에 그 사고 낸 분이 자기도 보자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내 것은 남을 특별한 매없이 그냥 다른 사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. 그걸 내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불리한 경우는 자기 것을 제시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안 보여주고 딱 보니까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. 보면서 그 핸드폰으로 그걸 따로 백업을 받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핸드폰으로 바로 그냥 촬영을 자기 카메라에다 하더라고. 나는 그걸 복사해 갈 줄 알았더니 복사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. 뭐 이렇게 자신 있게, 왜 그러냐면 또 잘못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자기 보기에는 뭐 100% 저쪽 과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일단은 더 결정이 나봐야 아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져가고 이제 판이 새 판이니까 꽤 나오잖아요.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잖아. 보험 처리하면 꽤 나올 거야. 그리고 보험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렌트카 이용하잖아요.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. 전에 한번 저도 사고 당해갖고 렌트카 이용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또 렌트카를 이용해가지고 남의 차 또 몰고 다니다가 또 그 사고 나면 또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. 남의 차 익숙하지도 않고. 그래서 또 특별하게 렌트카 뭐 써야 할 일도 없고. 그렇지만은 그 차량 수리 들어갔을 때 렌트카를 그 기간 동안을 렌트카를 빌려서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맡겨놓고 내가 만약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뭐 며칠도 쓸 수 있잖아요. 그게 고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 맡겨놓고 뭐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안 찾아오면은 뭐 5일이고 10일이고 렌트카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. 상대방이 나를 약 올리려면은 내 비용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오랫동안 쓰고 다니면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고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. 차를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. 고쳐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내 차를 받으면서 그 페인트가 내 차에 이제 묻은 거야. 저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대충 보면은 조금은 알거든요. 받았는데 이게 살짝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판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는 뒤에 반바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째에 그쪽에 기스가 났더라고. 그래서 일단 바로 지우지는 그대로 놔뒀어.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수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놓고 해야 되니까 내가 판단할 때 그냥 대충 그냥 펴고 다녀도 될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차는 소모품이잖아요. 그리고 그 돈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내가 수리하지 않는 대신 현금으로 그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더라고. 그 대신 이게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수리 비용의
80% 정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. 80%. 그리고 이제 그 교통비 나오는 거 이제 있고 하면은 그 금액으로 산정한다는데, 가장 좋은 게 가장 큰 그 공업사 가가지고 견적을 받는 방법. 공업사, 제일 큰 공업사는 정상적으로 좀 금액을 많이 높게 책정을 하잖아요. 근데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금액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, 그게. 응? 그 책정하는 금액들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일단은 그 받아가지고 가면 좋대요. 그래서 막상 내가 이제 기아 거니까 기아 자동차 가서 견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견적을 내는 대신 견적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. 견적비를 내면은 견적비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. 뭐 그 차종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. 그 대신 자기네한테 수리를 하면은 그 견적비를 수리비로 이제 대체를 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네들 일 안 하겠다는 거지. 뭐 견적 봐주고 뭐 그러지 않겠다는 거지.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대충 뭐 물어보니까 뭐 얼마 정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면 120만 원 그 교통비까지 해서 차량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루 3만 얼마 정도씩 그게 책정이 되나 봐요. 하루에 이제 박으로 계산하는가 보더라고. 그래서 뭐 3일이면 3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되겠죠.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으로 한 120만 원 정도면은 합의를 보고 2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하고, 저는 이제 한 100만 원을 세이브를 하겠다. 100만 원은 내 차에 감가상각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. 굳이 차 반짝반짝하게 안 다녀도 난 되니까. 제가 차를 탄 지 한 5년, 지금 5년 됐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장안평 예전에 갔던 그 판금이라고 하죠. 덴트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일단은 견적을 받았어. 왜 그냥 얼마냐고 물어봐서 가서. 예전에 제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새 차 사가지고는 잘못해가지고 내가 뒤에 안 보고가지고 전봇대 살짝 반대편 쪽에 그 바퀴 위에 부분이 살짝 스쳤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가서 트렁크 뒤로 트렁크 문 열어놓고 뒤로 백에다가 나무에 해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적이 있어서, 그걸 좀 뒤에 부분을 표로 갔다가 하니까 뒤에 부분은 2만 원, 옆에 살짝 올려주는 데는 3만 원, 그래서 5만 원에 제가 수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장안평에 가면은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일단 그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가격이 안 나오니까 차를 가져가서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견적을 받아왔어. 그때 예전에 그 수리했을 때 그 양반 진짜 장인이더라고. 기가 막히게 그쪽에 깔끔하게 딱 펴졌어요. 완벽하게 거의. 그런데 약간 이제 그 기스난 부분들 있잖아요.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판금 그러니까 철판은 진짜 완벽하게 딱 복원을 시켜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인 줄 알고 갔는데 그분은 안 보이더라고. 옛날에 봤던 분들을 한 4년 전이었으니까 그분은 아니더라고. 그래서 다른 집을 잘못 찾아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, 그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래. 이 두 개, 이거 치고 그 대신 뭐 구멍을 뚫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이게 하려면. 근데 그 양반은 그 같은 그 부위인데도 구멍 안 뚫고 했거든요. 구멍을 뚫어야 여기.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 그렇다 하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또 해서 그냥 거기다가 해서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10만 원, 나 이제 10만 원으로 생각하고 옆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그거 이제 따로 사서 이제 잡고 많이 들이면 한 15만 원 정도 들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. 이만저만해서 내가 한번 수리 안 하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냥 수리 안 하고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보험사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. 처음엔 뭐라 그러냐면 그 세판 그러는데 차
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직접 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맡기세요. 저 같으면 제 차 이거 해서 맡길 것 같아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수리를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예, 알겠습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하고는 다음 날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했더니 얼마를 원하느냐. 참 그건 그럴라는더라고. 얼마를 원하느냐고.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나도 이제 그 정도 생각했지만은 뭐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얼마씩 생각을 하면 판 하나에 30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세 판이 한 90만 원을 생각하더라고. 90만 원이면 차량하고 한 그 사람들 한 100만 원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난 100만 원은 좀 아쉬운 것 같아. 그래서 20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. 아니야, 200만 원 아니라 120만 원은 받아야 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죠. 얼마면 될 거 아냐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참 말하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견적을 다른 데서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견적을 받으려니까 뭐 20만 원 달라 그러더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쪽이 이제 동부화재 쪽 그 사고 처리 담당자였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동부니까 자기네는 그 견적비는 계산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래서 얼마면 좋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조금 내가 생각보다 한 130만 원을 불렀어요. 130만 원 정도면은 처음에는 한 120만 원 그런데 한 130만 원 정도면은 뭐 제가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이분한테 결제를 올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. 130만 원에 뭐 됐다고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 오후에 그냥 딱 결제 났다고 문자 오고 그리고 바로 돈 그날 딱 넣어주더라고요. 130만 원. 그래서 130만 원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받아서 수리를 하러 갔어. 장안평으로. 수리를 하러 갔는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. 구멍을 뚫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날 뭐 일이 하기 싫었는지 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 전에 분보다도 조금 내가 부족해.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. 뭐 좀 전에 분은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장인 정신 진짜 그 양반은 엄청 잘하더라고. 그 양반이 저쪽 완벽하게 진짜 했다고.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. 응? 뭐 안 된다. 근데 약간 조금 그분보다는 좀 어설펐어. 근데 그걸 100% 내가 만족하게 또 할 수 없잖아. 또 엄마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내가 딱 보고는 이 부분 좀 더 때려달라고 자기가 못 봤다고 뭐 그러고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.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수리를 거기서 이제 그 부품 내가 이제 대리점 가서 사다가 그 플라스틱은 끼우고 거기 장안평 가면은 기아 대리점 가면은 그 가격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대로 다 파니까요. 그 가격이니까 뭐 바가지 쓰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 좀 사고 해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. 수리를 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여기 차박 나와가지고 시간 될 때 내가 이제 차를 그 페인트 묻은 거 쫙 벗겼죠. 근데 그걸 어떻게 벗기냐? 그 치약 있잖아요. 치약에 그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요. 치약에 그 연마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치약을 묻혀가지고 닦아내도 조금 연마제가 조금 좀 약하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연마제를 그 자동차 연마제하고 광택 내는 연마제 튜브로 된 거 있어요. 그것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사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거하고 이제 그 차량에 맞는 그 페인트, 붓 페인트,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싹 그 연마제로 살짝 발라갖고 싹 하면은 그 페인트들이 잘 벗겨져요. 너무 세게 문지르면 확 더 까지니까 그 페인트를 깎아먹으면서 되게 깨끗하게 벗겨지거든요. 그래서 쫙 다 벗겨지고 조금 약간 덜
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안 되고, 또 이렇게 차가 받으면서 밀려가지고 그 페인트가 떤 부분이 있어요. 또 너무 강하게 칵 꺾이는 부분은 뜨거든요. 이렇게 철판하고 그 페인트하고 분리가 돼버려.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떨어지진 않는데, 이제 제가 이거 닦아내면서 보니까 손이 다니까 그 부분이 제일 밑에 부분에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은 부분이 떨어지더라고, 페인트가. 그래서 싹 닦아내고 광택으로 좀 이렇게 광도 좀 내고 하면서 붓펜으로 쫙 이렇게 이제 발라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. 거의 뭐 약간의 뭐 보니까 약간 이렇게 꼼보처럼 저기 한번 완벽하게 이렇게 철판 복원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, 그래도 그럭저럭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쓰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붓펜으로 칠했죠. 근데 이제 이 붓펜으로 이번에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붓펜으로 그 딱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 그 굳으면서 펄럭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질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. 네. 그 붓펜 그 안에 찍어서 그 페인트를 찍는 그 붓하고 또 따로 그 별도로 붓펜 얇은 거, 눈썹 칠하는 것 같은 얇은 몇 가닥이 있는 그 붓펜을 주거든요. 그 들어있어 안에 그 사면은. 그래서 찍어서 페인트를 거기다 바르고 난 다음에 살짝 그 연필로 그 눈썹 칠하는 것 같은 걸로 살살 옆으로 이렇게 싹싹싹 이게 빗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 묻은 그 페인트가 옆으로 싹 퍼지면서 뭐라 할까, 볼록하게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싹 퍼지면서 골고루 자 이렇게 펴지거든요.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서 그 부분만 칠하면 좀 그래도 그럭저럭 뭐 아쉬운 대로 괜찮더라고요. 완벽하게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붓펜 찍어서 바르는 것보다도 찍어서 바른 다음에 살짝 빗으로 이렇게 빗자루질 하듯이 살살 쓸어서 옆으로 쫙쫙 하면은 넓게 쫙 잘 펴지면서 괜찮아요.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총 들어간 비용은 약 제가 차량 소모품이랑 수리하고 하는데 10만 원 하고 해서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, 제가 115만 원 현금으로 세이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경비 했으니까 110만 원 정도 세이브 됐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굳이 차량 그 보험사에 맡겨서 그렇게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좀 딱 보시고 완벽하게 수리를 안 해도 뭐 그냥 그럭저럭 중고차인데 뭐 나는 그냥 차는 소모품이 내가 타고 다니는 거야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 되는 비용을 현금화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, 그런 저의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. 굳이 차 그렇잖아요. 새 차인 경우에는 좀 그렇죠. 새 차인 경우도 마찬가지야. 한 받으면 가서 수리 맡기는 대신 그런 방법으로서 장안평을 가면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저도 그 덴트 하는 데를 어떻게 하느냐면, 예전에 이 차 이전에 이제 한쪽 문제가 있어서 이 차였구나. 전에 제 차 이렇게 수리 뒤에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안평 가서 이 부분만 어떻게 살짝 부분 페인트 칠하는 거 그거 하러 갔는데 한 10만 원이면 된다고 대부분 사는데, 하러 갔는데 이렇게 바데를 칠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칠하면은 나중에 해놔도 다 분리되고 떨어지거든요. 갈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철판만 좀 폈으면 쓰겠다 하니까 그 집에서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갔거든요. 그렇게 해서 수리를 잘 했습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거의 만족할 정도로 됐으니까. 그리고 돈
10만 원 세이브 시켰잖아요, 현금으로. 이게 110만 원짜리 상처다,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. 110만 원짜리 상처. 자, 이렇게 이 세상 사는 이야기,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,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해 봅니다. 저는 이 보험사로부터 이게 이제 현금으로 받은 건, 이건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내가 세이브 시켰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괜찮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약간 이분이 여기가 조금 우글투툴해. 지금 깔끔하지 못해. 이 사람이 좀 이번에는 좀 정밀하게 못했어.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딱 보면은 여기가 완벽해. 저쪽에 예전에 했던 저쪽은, 반대편은 진짜 장인 정신으로 해가지고 진짜 잘했어요. 깔끔하게. 딴따다딴따 딴따다딴따 따라라라. 아싸. 이거 발차기도 운동 되는구나, 이게. 하나, 둘, 셋, 넷.